계속 이어서 중1 B 진도인증평가 제시 2회차 해설 강의 남은 문제 진행합시다. 16번까지 제가 했지요. 17번 갑시다. 다음 그림과 같은 물병 ABC가 있대요. 일정한 속력으로 물 채우겠죠. 높이 변화를 나타낸 그래프를 찾으라는데 기준점이 A, B, C 있대요. 그럼 모양이 변하는 게 B밖에 없으니까 그래프 중에서 우리 차오르는 게 바뀌는 게 B밖에 없겠죠. 당연히 여기 면적이 좁으니까 빠르게 차오르다가 면적이 넓어지니까 느리게 차오를 것입니다. B는 가와 매치가 되고요. 그 다음 C 면적이 A 면적보다 훨씬 작습니다. C가 빠르게 올라요. 더 빠르게 오르는 거는 나와 매치가 되겠죠? 그럼 이렇게 그으면 정답이 되겠네. 18번 문제부터 읽읍시다. 지민이가 집에서 출발해 학교에 갔대요. 지민이가 출발한 지 X분 후 가로축이 출발 후 시간이고요. Y축은 뭐냐면 집으로부터 떨어진 거리군요. 그러면 Y가 0이라는 의미는 집이라는 것이겠지? X와 Y 사이의 관계를 그래프로 나타내면 아래와 같대요. 이제서야 그림을 한번 쓱 보는 겁니다. 올라갔다가 내려왔다가 올라간다는 것은 그래프 한번 대충 해석했고요. 문제나 풀어볼까요? 1번 집에서 0.2km 떨어진 지점을 몇 번 지나 학교에 갔다. 그럼 0.2km 떨어져 있다 라는 그 말은 Y가 0.2라는 소리 아니겠습니까? Y가 0.2라는 것은 이 부분을 말하는 거죠. 갈 때 0.2 한번 찍고 다시 집으로 올 때 0.2 찍고 다시 학교 갈 때 한 번 더 찍어서 여기서 한 번, 여기서 두 번, 여기서 세 번 지났습니다. 두 번째 동그라미 처음 집에서 학교로 출발하여 다시 도대로 가는데 걸린 시간은 땡땡분이다. 자, 여기가 집이죠? 5분 만에 0.3km 지점까지 갔다가 다시 거리가 줄어든다는 것은 Y가 0이 되었다는 것은 9분 후에 다시 집이란 소리고요. 집에서 2분 동안 있다가 11분부터 17분까지 학교로 다시 이동했네. 그러면 2번은 0분부터 집으로 갈 때까지 총 9분이 걸렸고요. 그러면 방향을 바꾼 시점은 출발한 지 5분 후고 0.3km 떨어졌을 때 집으로 왔죠. 0.3km니까 300m겠지. 그 다음 다시 집에서 출발하여 학교까지 갈 때 속력은 시속 땡킬로미터이다. 한번 볼게요. 집에서 다시 출발해서 학교로 갔습니다. 6분 만에 1km를 갔다고요. 6분에 1km 갔으면 60분에는 10km 갔는데 60분은 1시간이니까 1시간에 10km 가니까 시속 10km군요. 5번 다시 집에서 출발을 하여 학교까지 가는데 몇 분 걸렸다고? 11분부터 1km가 되는 지점까지 17분 6분 걸렸습니다. 6분 19번 뭐일 때 어느 사분면 위의 점인가? 그럼 얘를 해석하고 얘를 해석해야겠네. 첫 번째 의미 A, B를 곱했는데 음수입니까? 플러스 마이너스거나 마이너스 플러스이거나 즉 A와 B 부호는 반대다. 이렇게 해석이 들어갑니다. 두 번째 A 빼기 B가
음수다. 그 말은 즉슨 A에서 B를 빼면 음수다. A가 더 작다라는 뜻입니다. 무슨 뜻이냐? 저 기호는 부등호인데요. 부등호는 이항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표현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거를 이항한다고 생각하면 부호가 바뀌고 A가 B보다 작다로 눈에 확실히 보이죠? 두 번째 조건 해석했습니다. 그런데 A와 B 부호가 반대되는 조건이 1번이었는데 이 플러스 마이너스 경우는 될 수가 없겠군요. 그러면 A의 부호는 마이너스, B의 부호는 플러스일 수밖에 없군요. 확정이 났습니다. A는 음수, B는 양수예요. 그럼 세 번째 조건은 뭐였지? 절대값 A가 절대값 B보다 크다. 뭐 그렇다는데요. 이런 경우 아니겠습니까? 예시 마이너스 7은 3보다 작은데 절대값은 더 큰 상황 아닙니까? 이런 경우인 것 같아요. 그럼 뭘 물어봤지? 요거는 몇 사분면 위의 점인가 물어봤어. 갑시다. 먼저 2 빼기 A분의 B 부호를 확인해야 돼요. 그런데요, 2 빼기 음수분의 양수 아닙니까? 그렇다면 2 빼기 분수 자체는 음수가 되는데, 그럼 결국 2 더하기 양수와 같은 상황 아닙니까? X 좌표는 양수군요. 그 다음 파란색으로 할게요. 눈에 안 보이니까. 얘의 부호를 따져봅시다. A가 음수랬으니 마이너스 A는 양수입니다. 그런데 B를 빼는데 양수예요. 그런데 절대값이 B가 더 크다고 했지. 그러면 양수에서 지금 잘 봐요. 제가 괄호를 마이너스 A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마이너스 A가 양수죠. 양수에서 양수를 빼고 있는데 B가 절대값이 더 작아요. 그러면 마치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마이너스 7 빼기 3과 같은 거라고요. 미안해. 7 설명이 너무 구려. 다시 할게요. 예시를 들겠습니다. A는 마이너스 7, B는 3과 같은 상황이라고 할게요. 그럼 마이너스 A는 7이고요. 그냥 B는 3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마이너스 A 빼기 B를 한다면 뭐와 같아? 7 빼기 3과 같아서 양수가 나오겠죠. 숫자로 이해했으면 문자로 이해합시다. 양수에서 양수를 빼는데 왼쪽이 절대값이 더 크다고요. 그러니 양수가 되겠죠. 따라서 얘도 y 좌표도 양수입니다. 그럼 정답이 제1사분면이 정답이 되겠네요. 그지? 20번 풉시다. 다음 중 정비례 옳은 거 찾고 뭐 적으라는데요. 그래요. 주어진 게 y는 4분의 5x 그래프입니다. 지금 x의 개수가 양수죠. 그러면 오른쪽 위로 향하는데 정비례 그래프니까 직선이겠지. 맞죠? 정비례 그래프는 이렇게 생겼잖아요. 의미를 부여해줬지. y는으로 정리했을 때 즉 좌변이 y일 때 기준입니다. 어떻게 생겼습니까? 우변이 x에 대한 1차식이고 상수항이 0인 경우를 정비례 관계라고 불렀죠. 그리고 정비례는 직선입니다. 그리고 A가
양수라는 것은 오른쪽 위로 향하고 있고요. 1, 3, 4부면을 지난다고 했죠. A가 음수면 2, 4, 4부면을 지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1번에 맞는 거 동그래 하면 오른쪽 위로 향하고요. 직선입니다. 두 번째, x의 값이 증가하면 y의 값은 증가하겠죠. x의 값이 증가한다는 것은 그래프가 오른쪽으로 갈수록 위로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설명 이상한데? x의 값이 증가하다는 것은 x가 오른쪽으로 간다는 것이고요. 그러면 x가 오른쪽으로 갈수록 y는 위로 올라가니까 증가하는 게 맞죠. 좋아. 그럼 몇 사부면을 지나나요? 제 1, 3, 4부면을 지나고요. 4, 며칠 지난다라고 물어봤는데 정비례식이 이렇지 않습니까? 좌표가 주어지면 뭘 합시다? 대입을 합시다. x에 4를 넣는 겁니다. 그러면 y는 5가 되겠죠? 4,5 네모는 5가 됩니다. 5번 정비례 그래프보다 y축에 가까운지 먼지 체크를 해야 돼요. 그럼 뭘 체크를 해야 되냐? 저 x의 개수의 절대값의 크기를 확인해야겠죠. 오늘 설명했지 않습니까? y는 ax가 있는데 a의 절대각의 크기가 클수록 y축에 가깝다고 설명드렸습니다. 즉 a가 양수면 오른쪽 위로 향하는데 절대값이 커진다는 것은 점점 더 커진다는 것이고요. A가 음수라면 2, 4, 4분면을 지나서 오른쪽 아래로 가는데 절대값이 커진다는 것은 점점 더 가팔라진다는 것입니다. 점점 더 가팔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Y축에 가까운 걸 찾으려면 절대값만 판단하면 돼요. 이거와 절대값 중 누가 더 절대값이 큽니까? 이 그래프가 더 크죠. 그러니 이놈보다 Y축에 더 가깝습니다. 자, 20번 넘어갈게요. 5문제 남았습니다. 21번 갑시다. 은성이, 민경이 운동장 250m를 빠르게 걸어갔대요. X의 의미는 출발 후 초인 것 같고요. Y의 의미는 출발점으로부터 떨어진 거리입니다. 그래프 한번 볼게요. 은성이는 40초 만에 갔고요. 민경이는 60초 만에 갔습니다. 관계식을 각각 구하라네요. 잘 보자. 은성이의 관계식은 직선이고 원점을 지나니까 정비례 그래프인데 지금 좌표가 40,250이죠. 40,250이면 뭐하자? 대입을 합시다. 250은 40a다. 따라서 a는 4분의 25. 은성이의 위치를 나타내는 y는 식은 4분의 25x이고요. 민경이도 한번 가볼까? 민경이도 정비례 그래프죠. y는 bx라고 할게요. 몇 몇을 지납니까? 60,250을 지납니다. 대입을 하시라고요. 250은 60b, b는 6분의 25. 그럼 민경이의 식은 좀 정리를 해야 되는데 민경의 식은 y는 6분의 25x입니다. 구했어요. 2번 두 사람 중 100m 지점을 누가 몇 초 더 빨리 도착했는지 구하여라. 은성이는 식이 이렇게 됐거든요. 민경이는 식이 이렇게 됐거든요. 얘가 100m 지점을 간 걸 확인해야 돼요. 즉 100m라는 것은 y가 100이겠죠? 그럼 y가 100일 때 x가 얼마인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자, 약분부터 할게요. 25부터 나눕니다. 4는 4분의 1x, 4는 6분의 1x.
자, 그러면 은성이는 x가 16이 나오고요. 민경이는 x가 24가 나옵니다. 즉 100m를 통과할 때 은성이는 16초만 걸렸다는 소리고요. 민경이는 24초만 걸렸다는 소리입니다. 그러니 은성이가 24초보다 8초 앞선 8초라고 답하시면 되겠네. 은성 8초가 답이에요. 답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게 y가 100이구나 라고 느끼고 대입을 해서 x를 구하자. 이게 포인트입니다. 문제 더 없나요? 끝이네요. 22번 1차 방정식을 풀어라. 푸세요. 분수 있네? 없애야죠. 양변에 15를 곱합시다. 따라오고 있지? 괄호가 있네요. 푸세요. 동류항 정리하십시오. 2항 열심히 하시고요. 동류항 정리하세요. 이거 마이너스 3으로 암산하고 2항 빨리 하셔야지. 4x는 8, x는 2 방정식 풀었습니다. 2번 풀게요. 소수 있네요. 10 곱합시다. x 더하기 2는 3의 x-2. 그럼 x 더하기 2는 3x-6. 8은 2x, x는 4. 쉽다, 쉬워. 3번 분수 있네요. 6을 곱해야겠지? 곱하세요. 6을 곱한다고 했습니다. 동류항 정리하십시오. x는 2 나오지? 끝인가요? 끝이네요. 별거 없습니다. 23번 x에 대한 1차 방정식 뭐뭐뭐 해가 뭐뭐뭐 해보다 2만큼 크대요. a 값은? 구조를 잘 보십시오. 1차 방정식이 두 개가 주어졌어. 첫 번째 방정식의 해가 두 번째 방정식 해보다 플러스 2만큼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럼 구할 수 있는 해는 1번 해를 구할 수가 없죠. a는 모른다니까. 그럼 방정식을 풀 수가 없어요. 2번 식을 풀어서 얘를 구한 다음에 1번 방정식 해를 구해야 합니다. 얘를 풀어야 한다고요. 계수를 알고 있는 식을 풀어야 합니다. 양변에 10을 곱할까요? 그러면 동류항 정리할까요? x는 마이너스 6인데 이게 두 번째 방정식의 해죠. 그러면 첫 번째 방정식의 해는 두 번째 방정식의 해보다 2만큼 크다고 하니까 마이너스 4가 될 것입니다. 그럼 이 x는 마이너스 4라는 해를 뭐 하실 겁니까? 1번 방정식에 대입을 하셔야 된다고요. 1번 방정식은 이렇게 생겼어. 정리부터 하고 대입합시다. 양변에 6을 곱할게요. 그러면 마이너스 6 빼기 6a는 x다. 근데 x가 얼마였다? 마이너스 4였다. 그러면 마이너스 2는 6a다. a는 마이너스 3분의 1이다. 바로 나오는데요. 이 문제는 구조 파악하는 게 중요했습니다. 첫 번째 방정식은 미지수가 섞여 있어서 해를 구할 수가 없어요. 두 번째 방정식은 계수를 모두 알고 있어서 해를 구할 수 있어요. 그 해를 구했는데 그 해보다 2만큼 크대요. 마이너스 6보다 2만큼 크대요. 첫 번째 해가 마이너스 4였죠? 뭐 할 겁니까? 대입하시라고요. 해는 대입하고 보는 겁니다. 24번 비례식을 만족시키는 값이 마이너스 6입니다. 상수 a 값은 내항 외항 곱하고 봅시다. 5a-15는 2x 더하기 6a 따라오시나요? 그러면 얘를 정리합시다. x는 얼마로 정리해야겠지? 그러면 마이너스 a 빼기 15는
마이너스 a 빼기 15는 2x다. x는 2분의 마이너스 a 빼기 15다. 근데 얘 값이 마이너스 6이래요. a는 얼마면 되겠습니까? 3이면 되겠는데요. 어떻게 구하나요? 얘를 보십시오. 양변에 2를 곱하십시오. 그 다음 a에 대해 정리하세요. 마이너스 a는 3이다. a는 마이너스 3이다. 되지 않습니까? 저는 어떻게 빨리 했냐면 얘가 마이너스 6이 되려면 분자가 마이너스 12가 되어야 하는데 얘가 3이 되어야 하겠죠. 3 빼기 15는 마이너스 12니까. 그러니 a가 마이너스 3이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25번 볼게요. 현재 민혜와 어머니, 그럼 뭐 하겠어요? 민혜, 어머니, 지금 현재 표로 정보 정리하겠죠? 나이의 합은 56살이다. 그래. 14년 후에 뭐 어떤 일이 벌어지겠죠? 어머니 나이가 민혜 나이의 3배다. 그럼 구하고 싶은 게 민혜니까 현재 민혜 나이를 x로 설정한다면 현재 어머니 나이는 56 빼기 x고요. 14년 후의 민혜의 나이는 14 더하기 x, 어머니 나이는 70 빼기 x인데 여기서 70 빼기 x가 민혜 나이의 3배래요. 그럼 식을 민혜 나이의 3을 곱하면 될 것 같은데 식을 정리하면 되겠죠? 42 더하기 3x, 그러면 28은 4x가 나와서 x는 7로 나오는데 물어보는 게 뭐였지? 현재 민혜의 나이 7을 물어봤습니다. 그럼 답이 7살이군요. 자, 여기까지 제시 2회에 관해서 해설 강의 진행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문제를 푸는 방법 자체가 중요한 거예요. 간단하게 전문항 리뷰 좀 하겠습니다. 1번 보십시오. 접은각 문제였지. 접은각 문제는 제가 뭐 하라고 했습니까? 위치 파악하시고 걔네 둘이 같다 파악하시고 뭐까지 확인하자? 엇각이 있는 것까지 확인하자. 그 다음 여기 접은각 엇각 같으니까 이등변 삼각형이다. 여기 엇각, 아니 미안해, 여기 접은각, 여기 접은각, 여기는 얘와 얘와 엇각, 얘와 얘와 각이 같으니 이등변 삼각형이다. 이런 식으로 문제 푸는 거였고요. 2번, 이 조건을 보고 AOC는 BOC의 6배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작은 각을 미지수 잡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그걸 뭐 하자? 그림에 표시를 하자. 3번, 보저선을 긋는 이유는 엇각과 동위각을 이용하기 위함이고 그것을 표시하는 데 집중합시다. 그리고 남은 각도 여기를 처리하는 방법을 보셨죠? 전체 각도가 3x 빼기 32였는데 50을 뺀다면 남은 각도는 이렇게 표현이 되겠죠. 그저 전체 각도에서 차지하고 있는 일부 각도를 빼는 것만으로 남은 각도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자, 4번 키포인트가 뭐였어요? 조건에 맞게 그림만 잘 그리고 그리고 조건에 위배되지 않는 한 그 조건을 자유롭게 움직이거나 회전하거나 돌릴 수 있었습니다. 그지? 다음 페이지, 정비례 문제. 식이 주어져 있는가 확인합시다. 주어져 있군요. 그런데 좌표가 여기 주어졌습니다. 그러면 뭘 하고 보자. 좌표 하나가 주어졌으면 그 주어진 식에 대입을 합시다. 그러면 좌표가 나올 거고요. 좌표가 나올 겁니다. 6번, 이것도
그냥 하나씩 하면서 되지 않습니까? 점 A에서 CD에 내린 수선의 발은 D다. 이런 식으로 하나씩 했는데 중요한 거는 3번 같이 빠짐없이 세는 거였잖아요. 제가 빠짐없이 세는 원리를 말씀드리면 출발점을 A부터 B, C, D, F, G, H 모두 검토했지 않습니까? 즉 기준을 하나 잡고 출발점이 A일 때 모든 경우 찾았습니다. 출발점이 B일 때 모든 경우 찾았습니다. 이거를 전부 다 돌린다면 빠짐없이 잘 찾았다고 확신할 수 있겠죠. 3번 푸는 방법 자체, 원리가 중요했습니다. 자, 그리고 7번 여기 써져 있네요. 정비례 반비례 그래프에서 식을 알고 싶으면 그 그래프가 지나는 점을 알아야 하고요. 그 지나는 점을 구했다면 알맞은 식에 대입을 하셔야 합니다. 결국 정비례 반비례 관계는 좌표 표현하고 대입하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8번도 같습니다. 주어진 조건에 따라 넓이가 96이니까 이 점의 좌표가 6,4인 걸 알았으니 식을 알고 싶다면 지나는 그래프에 대입을 하면 되겠죠. 9번 방정식, 항등식 구분하라고 했습니다. 방정식의 뜻은 사실상 미지수가 있고 등식이 있으면 방정식이었고요. 항등식은 사실상 좌변의 형태와 우변의 형태가 같으면 항등식이었습니다. 이 두 가지 개념으로 푸는 거고요. 10번은 등식의 성질입니다. 등식의 성질은 양변에 같은 수를 곱하고 더하고 빼고 나누어도 되는데 주의할 거는 0으로 나눌 수 없다. 당연히 알고 있죠? 그런데 문자로 나눌 때 그 문자가 0인지 아닌지 확인을 하는 습관을 들이셔야 합니다. 11번 모르는 조건이 나오면 해가 어떻게 된다고 하면 해를 구해서 그 식을 한번 관찰하는 태도가 중요하다 했습니다. 그 형태가 3분의 14 빼기 a가 자연수가 되었으니 분자가 분모의 배수가 되어야 하구나. 이거를 관찰해내는 것이었습니다. 12번 이런 문제 뻔하죠? 남녀 전학생, 작년, 여름방학, 올해 신입생 표 열심히 그려서 조건 따라 식 세우고 남학생 수, 여학생 수 합하면 전교생이다. 이런 논리로 풀지 않습니까? 13번 여기서 주의할 거는 선이라고 했지 직선이라 안 했습니다. 선에는 직선과 곡선이 있습니다. 여기서도 면이라고 했지 평면이라 안 했습니다. 그러니 이 경우 교선은 곡선이 될 수도 있군요. 그리고 4번 정비례 반비례 그래프에서 정비례는 A의 절대값이 클수록 Y축에 가깝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반대로 절대값이 작을수록 X축에 가깝다까지 알고 있으셔야 합니다. 14번은 선분, 반직선, 직선 문제죠. 여기서 직선은 길이가 무한하고 직선은 길이가 무한하다. 반직선을 잘 따지려면 출발점과 방향이 같은지 다른지 확인하라. 요 정도가 되겠습니다. 15번 이런 문제는 주어진 조건을 그림에 표시를 하고 시각적인 도움을 받는 게 중요한 문항들입니다. 그리고 뭔가 조건이 주어지면 미지수 설정에 주저함이 없으셔야 합니다.
16번 동의각 억각 문제죠. L과 M이 평행하려면 엇각이 같아야 하거나 동의각이 같아야 합니다. 엇각이 같거나 동의각이 같으면 평행하다. 양방향이 된다고 말씀드렸죠. 17번 이런 문제는 밑넓이 모양이 어떻게 변하는지 확인하시면 됩니다. 좁을수록 물이 빨리 차오르고요. 넓을수록 물이 천천히 차오릅니다. 18번 x와 y의 관계를 잘 확인하셔야 됩니다. y가 집으로부터 떨어진 거리니까 y가 0이라는 것은 집이란 소리입니다. 그지? 19번 이런 문제는 뭐가 중요하냐면 요런 조건을 해석하는 게 중요했죠. 얘는 부호가 서로 다르다는 경우다. 만약에 같다면 두 수를 곱했을 때 양수가 될 것이다. 플러스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자, 이런 조건이 주어진다면 부등식도 이항이 가능하니까 예를 들어 이런 조건이 나왔다면 A를 이항해서 B보다 A가 크다 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자, 20번 정비례 관계를 계속 나오네요. 정비례의 뜻은 실전적으로 좌변이 Y일 때 우변이 X에 대한 1차식이고 상수항이 0이라고 했습니다. X의 개수가 양수라면 오른쪽 위로 향하고요. 1, 3, 4부면 지난다. X의 개수가 음수라면 오른쪽 아래고 2, 4, 4부면 지난다. 개념을 다 알고 있으면 풀 수 있습니다. 자, 21번 마찬가지죠. X축 무엇인지 Y축 무엇인지 확인하라. 정비례식 구하고 싶으면 그 그래프가 지난 점에 좌표를 확인하고 그 올바른 식에 대입을 하면 정비례식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22번 1차 방정식을 풀어라. 열심히 계산하시고요. 23번도 식 구조를 잘 보라고 했죠. 미지수가 있는 방정식은 해를 구할 수 없습니다. 개수를 모두 알고 있는 방정식은 해를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얘를 먼저 풀어야 한다. 24번 비례식이 주어졌으면 내항, 외항 곱하고 봅시다. 그게 이 결과고요. x에 대한 x 해를 구한 다음에 그것이 마이너스 6이다. 그냥 이거 쓰면 풀립니다. 25번 나의 문제 쉽지 않습니까? 현재, 미래 이렇게 표고 나눠서 주어진 조건에 맞게 표를 채워서 쓰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중1 진도 인증평가 제시 2회차의 해설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학생 여러분들 수고하셨어요.